하늘이 뒤틀렸다. 빛이 뒤섞이고 공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손에 쥔 시간 모듈을 꽉 쥐었다. 이대로면 안 돼. 균열이 열리고 있어. 21세기의 마지막 날, 시간연구소의 실험실은 긴박했다. 인류 최초의 시간 이동 실험이 시작된 지 37초째. 지혜는 시간 항법기 크로노스를 직접 조작하던 중 예기치 못한 전자폭주를 맞았다. 하얀 빛이 폭발하듯 번쩍였고 그녀의 의식은 깊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뜬 순간 바람이 달랐다. 기계음도 전자 패널의 불빛도 없었다. 대신 들리는 것은 매미 소리, 먼 데서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 앞엔 초가집이 있었고 옆에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긴 한양 근처 마을이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지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그녀는 실험 도중 시공간을 통과했다. 그렇다면 설마 여기가 조선시대? 지혜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옷은 낯설고 무거웠고 손목에 있던 시간 모듈은 불꽃을 튀기며 멈춰 있었다. 망가졌어. 기계는 조용히 연기를 뿜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돌아갈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지혜는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기억을 잃은 여인으로 살게 되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름 대신 지혜 아씨로 불렸다. 지혜는 밤마다 달을 보며 계산했다. 시간의 균열은 불안정하다. 언젠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점을 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약초꾼 노파 밑에서 약을 다루며 살았고 간혹 그녀의 현대 지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열병 환자에게 깨끗한 물과 천으로 몸을 닦게 하고 불에 달군 쇠를 소독용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신이 내린 의녀라더라.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어 군까지 퍼졌다. 어느 날 왕의 병이 깊어지자 내의원에서 그녀를 찾았다. 지혜 아씨라 하였소? 왕상께서 기침과 열로 고통을 받으신다 하오. 치료할 수 있겠소? 지혜는 망설였다. 조선의 왕이라니. 하지만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과 신뢰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왕을 진맥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맥박은 불규칙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이건 폐렴이야. 하지만 폐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약초를 조합해 약을 만들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침전된 기운을 풀어들이면 곧 회복하실 겁니다. 며칠 후 왕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궁 안에까지 알려졌고 곧 중전의 부름을 받았다. 아씨는 신비한 분이군요. 중전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지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이 들끓었다. 그녀는 과학자였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이인이었다. 과거의 규율과 신분 속에서 현대의 지식을 숨기며 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신임을 얻으며 내의원의 자문역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씩 떠올랐다. 내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운명일까? 어느 봄날 지혜는 궁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젊은 무사, 이름은 윤성이었다. 그는 궁의 경호를 맡은 인물로 지혜의 존재를 처음부터 의심했다. 아씨, 이상한 말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균열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지혜는 움찔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언행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꿈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꿈이라 윤성은 미묘하게 웃었다. 아씨의 눈은 꿈을 꾸는 자의 눈이 아니오. 다른 세상의 것을 본 자의 눈이지. 그날 이후 윤성은 지혜를 경계하면서도 점점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둘은 자주 대화를 나눴고 윤성은 그녀가 가진 지식과 생각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다시 흔들렸다. 지혜의 손목에 남아있던 시간 모듈이 미약한 빛을 내뿜었다. 시공간 균열이 다시 열린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균열이 궁 한복판, 왕이 잠든 후원에 생긴다는 점이었다. 그곳은 경비가 삼엄했고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다. 지혜는 윤성을 찾아가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윤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답했다. 나는 미래에서 왔어요. 윤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가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내가 그대를 본 세상은 그대가 남긴 흔적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이별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졌다. 거대한 빛의 틈이 후원 위를 가르며 열렸다. 지혜는 눈부신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윤성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윤성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두 세계 모두 의미를 가졌어요. 순간 빛이 폭발하며 그녀의 몸을 삼켰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은 멈췄다. 눈을 떴을 때 지혜는 다시 연구소에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21세기의 실험실.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동료 과학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혜 박사,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눈빛엔 다른 세상이 비쳤다. 그녀는 손목을 들었다. 그곳엔 분명히 사라졌던 시간 모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듈 안 미세한 금속 파편 속에 윤성이 주었던 비녀 한 개가 박혀 있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기억은 시대를 넘나든다. 그녀는 조용히 모듈을 쥐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스쳤고 그녀의 마음속엔 한양의 봄바람이 다시 불었다. 시간은 돌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과 기억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